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 영상 이후로 저도 좀 휴식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이제 다시 새해 들어서 새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올해 목표를 하셨던 합격 꼭 이루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발 강의 좀 밀리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한 내용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총칙 앞부분에서 꽤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죠. 제가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논점은 딱 4가지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번,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춰져도 충분하다. 3번,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항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 4가지 논점이 늘 객관식의 정답이 되는데요. 제가 사례 가지고 하나씩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늘 기본적으로 노인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하면 개념을 이해하기 좋은데요. 그림을 보실까요? 갑도인은 79세이고 농촌에 거주하시고 어리석은 분입니다. 그리고 갑도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3억짜리 건물인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도인이 평소에 농사만 짓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갑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시가로 무려 1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갑도인이 1억 원이 큰 돈인지 알고 덜컥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매매 대금의 70%에 해당되는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보통은 계약을 하고 시간제 간격을 두고 중도금 주고 또 시간제 간격을 두고 잔금을 지급하죠. 근데 을은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왜 중도금을 지급했을까요? 중도금 지급하기 전이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또 계약금을 받은 사람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무슨 해제라고 할까요? 열자,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도금 지급과 같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갑도인이 자신의 건물을 아주 헐값에 팔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됐으니까 갑도인으로 하여금 뭘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바로 다음날 지급한 겁니다. 결국 갑도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3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고 을도 도합 1억 원의 돈을 준 겁니다. 결국 누가 날로 이 건물을 싸게 먹은 거죠? 을이죠. 이게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또는 폭리행위라고도 그래요. 자,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3가지 요건을 꼭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피해 당사자에게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폭리자에게는 이용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따져봅시다. 현저한 불균형은 보통 시가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현저한 불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3억짜리고 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3배 차이 나죠. 따라서 현저한 불균형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 통과. 두 번째 요건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또는으로 되어 있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다 갖출 필요는 없고 이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궁박은 뜻이 뭘까요? 궁 더하기 박인데요.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즉 급박한 곤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돈이 없다, 경제적 궁박, 궁박에 해당되죠. 또 심리적으로 쫓긴다,
정신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갑, 노인은 궁박에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궁박은 아니겠죠. 이 건물을 아주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쪼들림, 심리적인 쫓김 이런 건 갑, 노인에게 엿보이지 않죠. 두 번째가 경솔인데요. 경솔은 저 사람 보통 경솔회라고 말할 때 의미 그대로입니다. 즉 일반 사람이 베푸는 주의를 하지 않는 거. 그러면 갑, 노인은 이 사례에서 경솔에는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 누구나 보통 그 건물 팔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보죠? 시세부터 알아보죠. 시세를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경솔을 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경험은 경험이 없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은 말 그대로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갑, 노인은 농촌에 거주하시고 평생 농사만 짓는 분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죠.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갑, 노인이 매매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 노인은 무경험에 당연히 해당되죠. 그러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는데 두 가지를 갖췄으니까 두 번째 요건도 통과됐죠. 세 번째 요건 갑시다. 세 번째 요건은 폭리자에게 이용 의사가 있어야 돼요. 즉 갑, 노인이 경솔에 썼다, 무경험에 썼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 먹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폭리자 을에게는 이용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중도금을 지급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날 중도금을 지급한 흔적이 있으니까 이건 날로 먹으려고 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즉 이용 의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다 가졌으니까 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104조이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입니다. 계약 같으면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아울러 알아둡니다. 또 시험에 잘 물어보는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건 A라는 행위가 무효인데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A라는 행위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B라는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게 무효행위 전환인데요.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지식을 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변리사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게 잘 푸셨죠? 그러면 먼저 키워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볼까요?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춰줘도 충분하다. 이거 맞죠? 법조문이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2번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맞죠? 급박한 곤궁을 말하는 거니까 경제적 궁박도 궁박, 정신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되는 겁니다. 2번은 맞고요. 3번 갑시다. 무경험은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는 맞죠. 근데 뒤에 볼까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이건 틀렸죠. 그냥 말 그대로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노인 사례에서 갑노인이 매매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농촌에 거주하시고 어리석은 분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게 무경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라는 점 명심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 판례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궁박, 경솔, 무경험한 사정 중 어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폭리자에게 이용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용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맞죠? 자, 5번 질문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이때 말하는 무효는 절대적 부여입니다.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예요. 다만 무효행위 추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주 출제되는 논점인데요. 이 한 문제만 가지고 잘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매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걸 안 까먹게 매일 꾸준하게 자꾸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셔야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자, 민법을 재밌게, 합격을 빠르게. 오늘도 파이팅!